홍명보 영국에서 독일, 세르비아까지 찍고 24일 귀국한다. 다들 알고 계신 일정일 겁니다. 그런데 뒤에 독특한 말이 하나 붙어있죠. 공항 인터뷰는 없을 예정이다. 자, 아시다시피 홍명보 감독이 해외 일정을 떠난 이유가 사실 외국인 코치 2명을 선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해외파 선수들을 설득하여 국가대표 선수로서 데려오기 위함이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건 이 홍명보 감독이 24일 날 귀국을 하는데 공항 인터뷰가 없을 예정이라고 이미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떠나기 전에는 분명 인터뷰를 했는데 돌아올 때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과 증거는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고 급기야 이훈재 선수까지 또 한 번 입을 열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다음 기사를 보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유럽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하는데 기자회견은 다음 주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와 같은 해외파 선수들이 특히 손흥민 선수죠. 오느냐, 국가대표팀으로 오느냐, 마느냐 여기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오는 게 참 든든함을 주면서도 축구 팬으로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덮어두고서 국가대표 선수를 위하여, 국가대표 팀을 위하여 개인의 선수가 오기를 이 국민들 입장에선 바랄 수밖에 없는데 특이하게도 홍명보호 월드컵 팀에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귀국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홍명보 감독이 다 밝혀야 할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한다면 또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죠. 해외파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만에 하나라도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이 난다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그것을 귀국하자마자 밝히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럽 출장 중인 홍명보 감독이 24일 귀국한다. 자, 관계자는 외국인 코치 작업은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모호하단 말이에요. 외국인 코치 작업은 잘 마무리된 것으로 한다. 그런데 이 외국인 코치만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하고 당초 기사에도 많이 났던 내용은 해외파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하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이재성, 김민재, 유럽파 선수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선수들이 즐기고 단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 홍명보 감독이 주축 선수들을 만나 이 점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죠? 홍명보 감독이 평소에 항상 강조하는 선수들이 단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이 해외파 선수들을 주축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 선수들과 과연 이 단합하는 분위기가 잘 만들어질까? 글쎄요, 선수들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9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무리하는 홍명보 감독이 7월 말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출장 내용을 비롯하여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벌써부터 이거 빠그라졌네, 어그러졌네. 홍명보 감독이 직접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겠다라는 미명하에 간 해외 출장에서 수많은 해외파 선수들, 특히 손흥민 선수를 만났겠지만 이거 현실적으로 아마 국가대표직 수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네. 이런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계속하여 말이 나오죠. 외국인 감독들은 PPT와 영상까지 제출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프리패스를 해준 축구협회 특혜가 아니다. 그것이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라는 근거라고는 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외국인 감독들에게는 PPT와 영상을 제출하게 만들었던 겁니까? 이게 사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요, 막말로 우리가 바보인 줄 아냐, 어떻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댈 수 있냐라는 비판 여론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더불어서 대표팀 감독 부임 이틀 전까지 통화를 했었던 홍명보 감독을 멀리서 지켜본 룸메이트의 생각이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전혀 예상을 못했나. 홍명보 감독이 비판받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대표팀 감독 부임 이틀 전까지 통화를 했는데 선수 시절 홍명보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던 룸메이트 대구FC 박창현 감독마저도 최근 불거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특혜 논란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생각을 밝혔다랍니다. 자, 뭔 말인지 봤더니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이 말에 툭 치더니 비판받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번 홍명보 감독이 부임되기 이틀 전에 일화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사실 그 결정을 하기 이틀 전까지도 저하고 통화를 했다. 대표팀에 안 간다고 말했고 왜 가야 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발표팀이 나오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죄인처럼 취급을 받게 되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존중해주고 싶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 되기를 바란다. 감독 선임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이건 협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틀 전까지 자신의 과거 룸메이트였던 박 감독과의 통화에서도 이 대표팀직을 수락하지 않겠다 라고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이틀 뒤에 감독직을 수락하게 됐다라는 건 일각에서는 협회 측에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협회 측에서 올린 이 장문의 글은 더욱더 갈등에 불을 지펴버리게 된 거죠. 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황당할 겁니다. 당연히 많은 국민들은 아니 그걸 특혜라고 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축구협회에 있는 직원들도 다 이런 식으로 뽑은 거 아니냐 라는 비판까지 솟구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비판의 화살을 홍명보 감독에게 돌려져 있는 현재 상황이 사실 홍명보 감독 자체도 감독직을 수락한 것에 대한 큰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과거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서 협회 측은 선수들만을 살짝 앞으로 밀어두고 본인들은 뒤에 숨어 있었던 이 무책임한 모습과 1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한국 축구대표팀 A매치 최다 출전 순위 3위가 이훈재, 2위가 차범근, 1위가 바로 홍명보 감독이었다라는 기사가 사실 최근에 올라왔던 거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홍명보 감독이 사실 무려 월드컵에만 4번을 출전했었던 명실상부 선수로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던 그런 감독인데 이게 참 감독직을 맡으면서 또 협회 위원이 되면서 그 이미지가 완전 폭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억나실 겁니다. 이훈재의 선방, 태극전사로서 무적 함대를 함몰시켰던 4강 진출의 그날 이 홍명보 감독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훈재 선수 역시 차후에 감독직을 맡았고 협회 일원이 되면서 홍명보 감독과 사실은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두 사람의 친밀감은 굉장합니다. 홍명보와 히딩크, 안정환 등이 개모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힐링 캠프에서 쏟아내서 굉장히 많은 출연진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훈재 감독이라고 해야 되겠죠. 홍명보 감독과의 깊은 인연이 있는데 사실 좀 문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무엇이냐? 홍명보 술자리라고만 검색을 해봐도요. 사실 완전 졸전을 펼쳤던 이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대표팀의 감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현지에서 그런 졸전을 펼친 이후에 현지 여성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던 이 동영상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사실 굉장한 비판을 받았고 홍명보 감독은 허정무 코치와 함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 사퇴 발표를 했단 말이죠. 사과문까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훈재 감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흠집이 난 이훈재, 홍명보, 카리스마를 유지할까? 이 두 사람은요, 그 이전에도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알다시피 아시안컵 기간 중 최고 대표팀 고참 선수 4명이 현지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주장이었던 이훈재 선수,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 등 많은 선수들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결국 대표 자격 정지 1년으로 그치게 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훈재 등 현역 선수만이 아니라 홍명보 대표팀 코치에게도 선수 관리에 소홀했다라는 책임을 물으면서 엄중경고라는 경고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은 나란히 한때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선수였지만 유력한 지도자로서 홍명보 코치는 코칭 스텝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선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는데 그 이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이훈재 감독 입장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홍명보 감독에게 국가대표팀직을 맡긴 협회는요, 이훈재 감독과 더불어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달리 평가 과정 없이 선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하여 이건 그냥 구체적인 해명 수준이 아니라 11쪽 분량의 설명문을 올렸다라는 것이 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홍명보 감독을 이토록 특혜가 아니다라고 축구협회에서 설명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쯤 되면 협회 측에서 나서서 다시 한번 선임 과정 논란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하거나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이 감독 선임에 대하여 한 번 더 검토를 해본다던가 이런 과정이 필요할 법도 한데, 이 홍명보 감독의 사퇴에 대해서는 A4 용지 11쪽 분량의 설명문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을 두고 보면은 참 황당하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자,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분개함을 쏟아냈습니다.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즉시 사퇴하라. 축구협회 해명에 오히려 폭발해버린 축구 팬들의 성명문입니다.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성명문 내용을 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국내 축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보면 축구협회의 정관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들의 체력 증진과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회원을 지원하여 육성함과 더불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 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협회는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이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22일 협회가 발표한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Q&A,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해 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있고 성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다.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으면서 모든 후보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라는 입장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해명으로 지금 현 정부의 모토인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공권력 특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축구 팬들은 너무도 참담하여 분개함이 치밀어 오르고 더 이상 협회의 망상과도 같은 발언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 시간부로 지금 홍명보 감독, 축구협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자진 사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집단 행동을 불사하는 등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굉장히 강력한 성명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성명문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정말 축구협회가 이 얘기를 들어줄지 여부와 정말 이런 단체 활동이 집단행동이 벌어질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많은 국민분들과 축구팬들의 여론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대한축구협회가 제시 마치 감독 선임 실패한 이유가 사실상 세금 문제로 인해 결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축구팬들은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앞서 박주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은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치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고 의지까지 확인을 했다. 이후 추천을 했는데 처음에 다들 관심이 크지 않았고 누군지도 몰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렬되어 너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주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 감독을 추천할 때는 여러 부분을 따졌는데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했다. 몇몇 위원들은 국내 감독 선임을 계속 주장해왔고 외국인 감독은 까다롭게 평가하는 한편 국내 감독들은 장점과 긍정적인 면모만을 부각했다. 게임 모델과 방향성이 맞아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 감독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이것이 무산된 것에 대하여 결국 세금 문제였다. 황당한 얘기를 쏟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번 축구협회에 대한 이 감사,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했잖아요. 11쪽 분량의 내용. 과연 문체부의 감사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번 발표가 이미 예고되어 있던 감사에 도움이 될까? 특혜가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 감사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칠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분개함이 더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론지어 보면 어떻습니까? 이 황당한 해명이 축구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번 사태를 정조준하고 보고 있는 문체부에서 이 말 듣고 그럴만 했네 라고 받아들일 리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 홍명보 감독은 세르비아에서 황인범 선수와 설령우 선수와 면담을 하고 24일에 귀국한다라는 일정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사실 홍명보 감독과 1시간 독대를 했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토트넘 경기가 있은 뒤 한국으로 귀국할 확률이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게 토트넘 경기 때문에 왔다 가는 거지 국가대표로 돌아오는 거 아니다. 국가대표직을 수락했을 리가 없다. 수락했다면 진작 뉴스 기사로 발표가 됐을 거다. 자, 실제로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확률이 낮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24일쯤 귀국해서 과연 손흥민, 김민재, 설령우와 같은 이 해외파 선수들을 얼마나 잘 설득을 하여서 귀국을 했을지 직접 입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24일 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발표가 되는 게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설령우 선수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자, 설령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얽혀 있고 여기에 대하여 설령우 선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설령우 선수가 이적 발표를 했을 때가 2024년 초반입니다. 그런데 홍명보 선수가 당시에 많이 반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 이적이 됐죠.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홍명보 감독이 6월 달에 축구대표팀 설령우 이적설에 대한 뭉클한 이야기가 남겨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설령우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탁구게이트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령우 선수가 또 울산 현대팀의 감독직으로 있던 홍명보 감독과 호흡을 맞춰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령우 선수가 이제 해외로 이적 가능성을 당시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적설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으니 해외 진출에 대한 걸림돌도 없기 때문이다. 관심 있는 팀들이 계속해서 나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시즌까지 울산에서 뛰었으면 하는 바람을 비쳤어요. 아시안게임 때도 나는 그랬고 1년간 잘 뛰고 가라고 했다. 수술도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데 설령호 선수가 요청을 한 시기가 있어 스케줄을 보고 결정했다. 물론 본인 생각이 어떨지는 다를 수 있다. 의견은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명보 감독이 많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죠. 황당한 건 일본 선수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적인 입장을 보였던 홍명보 감독인데 설령호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최근 불과 한 달 사이에 울산 현대팀을 버리고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6월 달에 홍명보 감독도 울산도 흔쾌히 수락하며 설령호 선수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설령호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 게이트가 열렸을 때 홍명보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대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설령호 선수가 이 이강인 선수와 이렇게 정우영 선수와 셋이서 물병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도덕성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실상 이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설령호 선수와 면담을 가져서 과연 잘 설득을 해냈을까요? 아마 설득이 됐든 되지 않았든 설령호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의심을 받던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전혀 특혜 없는데 오해일 뿐이야. 비상시의 규정이 미비하여 오히려 아쉽다. 야, 무슨 말일까요? KFA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린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관련 Q&A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들은 어떻다는 거냐? 떳떳하다라는 겁니다. 1도 조작이라던가 특혜 의혹을 살 것이 없다. 규정을 준수했다.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논란이 있자 항변을 한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약한 내용을 좀 보면 팩트는 우리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이후 새로운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했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 문체부의 감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KFA 측은 뭔가 굉장히 몸이 달았던 것 같아요. 전력 강화 위원들은 10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3명을 확정하고 위원장에게 향후 업무 전권을 위임했다. 위원장은 최종 후보들을 협회와 회장에게 보고를 한 뒤 최종 면담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장 및 다른 위원들과 감독, 면담, 검증 등의 과정을 함께 해왔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결국 후보 3명에 대한 최종 면담 및 협상, 계약 진행 업무를 이어받았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해가지고 평소에 함께 감독하고 면담을 진행했던 총괄 이사가 이번 감독 선임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게 됐다라는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특권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 감독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건 외국인 감독과는 달리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 축구 철학, 경력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홍 감독에 대한 것은 A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재임 시절, 그리고 최근 울산의 경기 등을 통하여 확인을 했다. 위원들은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이미 초반부터 거론되어 왔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거론된 것이 지금 고려대학교 카르텔이냐 축구협회의
이런 횡포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내 감독이 아무리 경력이 좋았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자료들과 면담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국내 감독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감독과 달리 이러한 것을 배제한다라는 규정이라도 존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FA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는 과정에서 모든 후보에게 똑같은 걸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내국인 지도자는 향후 대표팀 운영 비전, 한국 축구 기술 철학과의 접목,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계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진행 방식이 달랐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KFA 자체 규정이라도 명시가 되어 있느냐가 아마 문체부의 감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째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다라는 거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규정 있단 얘기입니까? 없단 얘기예요. 본인들이 지금 이야기한 국내 감독이라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면담을 진행했던 위원장이 아닌 총괄 이사가 결정권을 갖게 됐다.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단 얘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걸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력강화위원회 참석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못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규정을 세밀히 보완하겠다. 이거 이렇게 사과하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은 홍명보 감독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국내파 감독 중에 1순위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결론 지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이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100여 명의 후보군을 고민하다가 홍 감독을 선택한 건 미리 짜인 각본이었다라는 축구팬의 눈총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이때까지 초반부터 홍명보 감독을 이미 내정해둔 것처럼 대부분 홍명보 감독을 지지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들의 해명글에서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론부터 말하면 미리 짜인 각본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오바라고 하기에는 각본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암암리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부분도 정몽규 회장이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절차대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었다. 정몽규 회장이 후보자 결정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미리 밝혔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책임을 이 총괄 이사에게 떠넘긴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PT를 거치지 않은 것도 홍명보 감독의 특혜가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결국 그냥 국내 감독이니까 위원회 사이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규정과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그냥 진행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영표 선수가 비판했던 게 명확했다라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점이 생긴다. 그동안 했던 말을 번복하고 자신의 승부욕을 명분으로 대표팀 감독에 오른 홍 감독의 취임, 여기에 관련해 이영표, 박지성, 박주호, 이동국, 구자철 정말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기껏 내놓은 해명이 저것밖에 되지 않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과거 홍명보 감독과 기성용 선수는요,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연이 심상치 않아요. 소년에서 어른까지 자라던 이 기성용 선수, 홍명보 팀이었던 런던 올림픽 팀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홍명보 올림픽 감독은 이 소년티를 벗기 시작한 선수들에게 이제는 어른 대표팀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두 번째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성용 선수와 함께 고별전을 했다라는 기사가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이 2013년도에 이러한 말을 해요. 기성용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줬다. 무슨 말인지 봤더니
기성용 선수가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의 경고 조치와 대표의 선발은 별개다. 취임 회견에서 강조했던 원팀에 입각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 당시 때 기성용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대한축구협회가 기성용의 잘못에 대해 책임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 기성용은 한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스승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 기성용은 바깥 세상과의 소통보다 부족한 내면 세계의 공간을 넓히길 바란다라면서 홍명보 감독이 의외로 기성용 선수를 기용했던 이야기가 당시에도 쏟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사실 이 기성용 선수가 워낙 뭐 많은 비판을 받게 되니까 자신의 미니홈피에 답답하면 니들이 경기를 뛰던지 라는 이야기를 설정해 두면서 이게 더 촉발이 됐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뭐 엄청난 이 몸싸움, 기셌던 모습들, 그리고 선배들이나 상급자들에게 반항했었던 다혈질 성격, 이게 사실 계속하여 오랜 기간 회자가 됐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코치였던 홍명보 감독에게 쓴소리를 들었는데 홍명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혀를 끌끌 차면 아이고 이런 촌놈아 라고까지 대놓고 비판을 쏟아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성용 선수 지금에 와서는 이때의 모습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차분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기성용 선수도 결국 홍명보 감독 덕분에 계속하여 대표팀에서 뛸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의 이 선수를 선별하는 이 과정이 협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협회 측에서도 홍명보 감독이면 덮어두고 뽑으려고 했었다라고 말했다시피 홍명보 감독 역시 과거 기성용 선수의 저런 잘잘못이 많았던 당시에도 자신의 판단으로 그냥 차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왜 쏟아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에 이어 김민재 선수를 만났고 또 이재성 선수를 만났고 수많은 해외파 선수들을 끊임없이 컨택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확실히 돌아온다고 했냐. 손흥민 선수는 절대로 국가대표로 돌아올 수가 없다. 돌아올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번 홍명보 감독의 감독직 수락에 대하여 큰 불만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문체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하여 축구협회 전방위 감사를 한다. 협회 조사 3일 만에 전격 결정이 됐다.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현재 현황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문체부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살펴보는 특별감사가 선포됐지 않습니까? 이 문체부가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새 감독을 임명할 권한이 정말 있었는지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을 위해 채용 과정을 제대로 밟기는 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볼 방침인데요. 축구협회는 법무팀 확인을 거쳤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문체부에서는 감사를 따로 가져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21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감사가 끝나는 과정은 이 어떤 흐름으로 파악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감사 과정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 그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팩트는 감독 선임 과정부터 예산까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과정에서 문체부가 큰 문제점을 만들어낸 것을 찾아낸다면 이 홍명보 감독뿐만이 아니라 문체부의 권한까지는 없겠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협회장이 사퇴를 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홍명보 감독 임명을 위한 절차까지 생략이 됐음에도 이미 유럽파 감독 면접까지 마쳤던 이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설득하여서 최종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울산 감독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 해결 과정과 클린스만 전 감독